네, 안녕하세요. 배움이 홈투는 체육교실 우리 배구 성장일기 2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배구의 과학적 원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 과학적 원리는 우리 3학년 체육 수업에 같이 들어가시는 김선진 선생님께서 멋진 모습으로 칠판 앞에서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배구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배구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과학적 원리는 베르누이의 정리에 의한 마그누스 효과인데요. 말로만 들어서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떤 원리인지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성장일기 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배구의 과학적 원리. 공의 회전을 가하는 방법에 따라 공이 날아가는 궤적이 달라진다는 원리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정회전일 때, 정회전이라 하면은 손입니다. 잘 그렸죠? 정회전, 무회전, 역회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무회전을 먼저 설명을 하면은 손바닥으로 공의 정중앙을 타격을 하면은 공에 회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이 유속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서브에서 공의 정가운데를 치게 되면은 공이 좌우로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리시버가 받기 어려운 형태로 날아가는데 플로터 서브라고 표현을 하죠. 바로 그러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정회전인데요. 정회전 같은 경우는 손바닥이 공의 윗부분을 타격을 해서 공에 정회전이 발생하는 그런 회전인데요. 이 경우에는 공이 날아가는 방향으로 회전이 가해지기 때문에 공이 지금 이쪽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방향으로 회전도 가해지기 때문에 바닥으로 급격히 떨어진다. 이 바닥으로 급격히 떨어진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르누이의 원리와 마그누스 효과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데요. 베르누이의 원리가 밑에 붉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유체의 속력이 괄호하면 압력이 괄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유체라는 거는 이동하는 기체입니다. 이동하는 기체의 속력에 따라서 압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정회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의 진행 방향은 이쪽이에요. 그리고 회전의 방향은 정회전이기 때문에 공의 진행 방향과 같습니다. 그렇죠? 자, 유속의 방향은 공의 맞은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공의 회전 방향과 만나면 공의 위쪽은 공의 회전 방향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유체의 속도, 유속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서로 맞닥뜨리기 때문에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공의 아랫방향은 유체의 흐름 방향과 공의 회전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유속이 보다 증가하게 되겠어요. 이때 베르누이라는 과학자분께서 아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유속과 압력의 관계는 반비례한다는 정리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지만 유속이 감소하면 압력은 증가한다는 이런 반비례 관계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반대로 공의 아랫부분은 유속이 증가하기 때문에 압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반비례하기 때문에 감소합니다. 그럼 여기는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고압력이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저압력입니다.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힘의 방향이
생기겠죠? 그래서 공이 앞으로 진행하다가 공이 뚝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공의 움직임을 정회전을 넣었을 때 배구공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베르누이의 원리와 마그누스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다시 우리 성장일기 5쪽으로 넘어가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가운데 쪽에 굵은 글씨에 베르누이의 원리. 유체의 속력이 증가하면 압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감소합니다. 그리고 유체의 속력이 감소하면 압력은 증가한다. 이렇게 필기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유체의 속력과 압력의 관계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누스 효과. 자, 선생님 읽어볼게요. 회전하는 공의 표면은 거칠기 때문에 주위에 공기를 끌어모으고 공 근처에서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만약 공의 회전 방향이 그림과 같이 아래에서 위쪽인 경우 위쪽 면 주위의 공기는 공의 표면과의 마찰에 의하여 회전 방향 쪽으로 추가 속력을 얻고 아래쪽은 오히려 마찰에 의해 속력이 느려진다. 따라서 방금 우리가 배운 베르누이의 원리에 의하여 아래쪽의 압력이 위쪽보다 크게 되어 공이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되어 공이 휘게 된다. 우리가 흔히 보는 축구에서의 바나나킥, 야구에서 커브볼 등이 대표적인 마그누스 효과에 의한 현상들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마그누스 효과와 베르누이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알게 되셨나요? 네, 이 베르누이 원리, 마그누스 효과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부터는 배구 규칙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구 규칙은 배구를 할 때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기말고사에도 나올 수 있으니 또 수행평가, 이론 수행평가에도 나올 수도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빈칸은 뭘까요? 공이 선수의 신체에 정지하여 머물렀을 경우 바로 홀딩입니다. 네, 어택라인 침범, 서브라인 침범 있는데요. 어택라인은 6인제 경기에서 나오는 라인인데요. 우리가 보통 9인제 경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택라인 침범은 후위 선수가 어택라인을 넘어서 네트보다 높은 위치에서 공격했을 경우 어택라인 침범에 해당됩니다. 서브라인 침범. 네, 서브할 때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서브는 8초 안에 하셔야 되고, 또 서브를 할 때 토스를 올리고 나서 그 토스가 좋지 않다고 잡으면 되나요? 안 되죠. 그리고 서브 할 때 서브 엔드라인을 밟으면 서브라인을 밟으면 상대팀이 득점하고 서브권이 넘어갑니다. 이 서브라인 침범 했고요. 네, 중앙선 침범입니다. 블로킹 또는 공격 시 네트 아래 중앙선을 침범하면 상대팀이 득점하고 서브권이 넘어갑니다. 네트 바로 아래 있는 선이 중앙선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선을 침범하면 안 되겠죠. 네, 공격이나 수비 시 네트를 건드리면 네트 터치가 선언되고 상대팀이 득점하고 서브권이 넘어갑니다. 뭘까요? 네, 벌써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네트 터치. 네터치라고도 하고 짧게 줄여서 네터치, 네트 터치라고도 합니다. 상대 코트의 공중에 있는 볼을 네트를 넘어서 건드리면 상대팀이 득점하고 서브권이 넘어갑니다. 상대 코트에 있는 공을 건드리면 안 되겠죠. 상대 코트에 있는 볼을 건드리면 바로 오버네트가 됩니다. 오버네트. 줄여서 오버넷이라고도 하죠. 공을 3번 안에 배구는 넘겨야 되겠죠. 3번에는 넘기지 못하고 4번째 공을 건든 시점에 휘슬이 불리며 선언됩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포히트입니다. 포히트. 4번 포 히트했다. 배구는 3번 안에 넘겨야 됩니다.
선생님 한 번에 넘겨도 되나요? 네, 됩니다. 선생님 두 번에 넘겨도 되나요? 네, 됩니다. 세 번에는 당연히 되고 네 번은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 번에 넘어가는 제가 경기를 본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블러킹을 하고 나서 튕겨나온 볼을 수비수가 받고 세터가 올려서 공격수가 처리하는 경우. 이때는 블로킹한 볼이 터치로 터치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로킹한 것까지 포함해서 총 4번이지만 블로킹한 거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리시버, 세터, 공격수 총 3번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죠. 블로킹한 볼은 네, 횟수로 치지 않습니다. 네, 한 사람이 연속해서 2번 공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2번 건드리면 뭐가 되나요? 더블 컨택이 됩니다. 접촉하다, 더블 컨택이 됩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용어로 보면은 투터치가 있을 수 있죠. 투터치. 네, 이렇게 배구 규칙, 간단한 규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배구 심판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심판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그림이랑 같이 볼까요? 이쪽 그림, 이제 총 심판은 주심 1명, 부심 1명, 선심 2명 또는 4명, 그리고 기록원 1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어택라인, 주심일 때, 선심일 때 조금 다른데요. 선심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아래 여기 있는 4개 정도만 알면 거의 다 아는 거고요. 주심은 조금 여러 가지가 있죠. 한번 볼까요? 어택라인 침범입니다. 한 손을 높이 들어 올린 다음 팔을 꺾는, 아까 나왔었죠. 어택라인 침범 여기 나왔었죠. 그리고 한쪽 손바닥을 위로 하여 천천히 들어 올린다. 네, 공 잡았을 때, 잡았다가 밀었을 때 이런 경우 홀딩이라고 하는데 손바닥을 위로 살짝 올리는 게 되겠죠. 네, 5번 네트입니다. 한 손을 네트 위로 평행하게 올립니다. 네트 위로. 그림 잘 보이시죠? 더블 컨택, 투터치라고도 하죠. 손가락을 2를 가리킵니다. 2. 아까 그럼 포인트는 뭘까요? 여기 안 나왔는데 포인트 여기 나왔네요. 여기. 이 그림입니다. 이게 포인트죠. 포인트. 손가락 4개를 피면 됩니다. 네, 볼인입니다. 볼인. 팔과 손가락으로 바닥 쪽을 가리키면 됩니다. 네, 터치된 볼. 한쪽 손바닥을 수직으로 올리고 다른 손바닥을 비비는 동작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이런 터치된 볼은 이런 경우죠. 제가 스파이크 공격수여서 공격을 딱 했는데 상대팀 수비수 몸 맞고 나가는 경우. 그러면 공격한 팀이 이기는 거죠. 그런 경우에 터치된 볼에 해당됩니다. 볼 아웃. 제가 스파이크를 빡 했는데 아무도 안 맞고 라인 밖으로 나간 경우 볼 아웃이 되는 거죠. 두 팔을 몸 앞으로 구부린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이 그림으로. 네트 터치. 한 손으로 네트 상단을 칩니다. 제가 이제 배구 경기를 하다가 제 몸에 네트가 닿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진 거죠. 네트 터치를 한 거니까. 그럴 경우에 한 손으로 심판은 네트 상단을 가볍게 치거나 가리키면 됩니다. 네, 선심입니다. 깃발을 볼 인일 때 깃발을 아래로 가리킵니다. 볼이 떨어진 위치로 가리키면 돼요. 터치된 볼, 깃발을 잡고 다른 쪽 손바닥으로 깃발의 윗부분을 대면 됩니다. 볼 아웃입니다. 아까는 두 팔을 몸 앞으로 구부리는 거였는데 이때는 깃발을 수직으로 그냥 들면 됩니다. 볼 아웃 또는 서브시 풋폴트. 머리 위로 깃발을 올리고 안테나 각 선을 가리키면 됩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그림으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게 뭘까요? 바로 볼인입니다. 볼인. 이 볼인 이렇게 되겠죠. 경기할 때, 내용은 경기할 때 경기장 안에 볼이 들어온 경우죠. 이게 뭘까요? 여기 터치된 볼이 되겠죠. 터치된 볼. 터치된 볼. 공격했을 때 서브나 스파이크 시 수비수 신체를
맞고 나간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이거는 뭘까요? 포인트 아까 나왔죠? 포인트가 뭐였죠? 공을 3번 안에 넘기지 못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이 그림은 뭘까요? 바로 타임아웃이죠. 타임아웃. 네. 팀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할 때 쓰는 심판 시그널입니다. 이 타임아웃은 세트당 총 2번 30초씩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바로 홀딩이죠. 홀딩. 다른 말로 캐치라고도 합니다. 캐치. 네. 홀딩은 뭘까요? 공이 선수의 신체에 정지하여 머물렀을 경우. 네, 이거는 경기 종료. 손으로 X자를 표현하는 건데 경기 종료 혹은 세트 종료를 말합니다. 경기 혹은 세트가 한 세트, 1세트, 2세트, 3세트를 말하겠죠. 세트가 종료되었을 경우. 그리고 노란색과 빨간색 카드를 들 때 퇴장이 되는 거죠. 퇴장. 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카드에 대해서는. 이건 볼 아웃이죠. 볼 아웃. 경기할 때 경기 라인 밖으로 볼이 나간 경우. 네, 이건 네트를 가리키네요. 뭘까요? 네트 터치죠. 네트 터치. 공격이나 수비 시 네트를 건드리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배구 퀴즈.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 포함해서 우리 한번 퀴즈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구 시작 언제부터인가요? 1895년이죠. 1895년. 배구 누가 만들었어요? 윌리엄 G. 모건입니다. 무슨 대회? 네, 도쿄 올림픽이죠. 누굴까요? 반하트죠. 반하트. 수비 전문 후위 선수 리베로죠. 리베로는 이탈리아 말로 자유인을 뜻하고 세 가지를 못한다고 했죠. 다음 문제 있네요. 여긴 두 가지였지만 세 가지 뭐뭐 있었죠? 블로킹, 서브, 스파이크를 못합니다. 혼자 또 티셔츠만 유니폼이 또 색깔이 다르죠. 혼자 자유롭게 경기장을 왕래할 수 있고 각 세트로 양 팀이 24대 24가 되었을 경우 2점을 먼저 따야 되는 그런 규칙이 뭐예요? 바로 듀스죠. 듀스. 네, 스파이크와 같은 공격을 받는 기술을 뭐라고 하나요? 스파이크. 그냥 이게 서브를 받는 게 아니라 스파이크를 받는 공격 기술. 바로 디그입니다. 디그. 리베로들이 되게 잘하죠. 디그를. 세터가 공격수에게 올리는 기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건 토스죠. 토스. 다른 말로는 세트라고도 합니다. 볼인과 볼아웃의 심판 수신호.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네, 볼인은 공을 오른손으로 가리키는 거고 볼아웃은 두 손으로 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죠. 블로킹을 제외하고 공이 2번 이상 터치되었을 때 블로킹은 아까 제외한다고 했죠. 공이 2번 이상 터치되었을 때 파울 명칭과 수신호 뭘까요? 바로 더블 컨택이죠. 더블 컨택. 수신호는 뭐예요? 네, 바로 두 손가락을 올리면 되죠. V 하는 것처럼 두 손가락을 올리시면 됩니다. 볼을 치지 않고 잡거나 던지거나 했을 때
잡으면 홀딩이죠, 홀딩. 홀딩은 오른손으로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다음에 살짝 위로 올리는 듯한 모션을 취하면 되겠죠. 블로킹을 제외하고 한 팀이 4회 이상 공을 접촉한 경우 4회 이상 포인트죠, 포인트. 선수의 옷이나 포인트 수신호 뭐예요? 네, 아까 더블 컨택은 손가락 2개였는데 포인트는 손가락 4개죠. 선생님 그러면은 서브 8초를 서브 지연 파울은 뭔가요? 네, 요거는 양손을 활용해서 8을 만드시면 됩니다. 8. 숫자 8을 만드시면 돼요. 왼손 5개 손가락 다 피고 오른손은 3개를 피면 되겠죠. 선수의 옷이나 신체 일부가 네트에 닿았을 때 파울 명칭과 수신호는 뭘까요? 바로 네트 터치죠. 심판 수신호는 오른손으로 네트를 가볍게 치거나 가리키면 됩니다. 네트 너머 상대 코트 위에 있는 공을 터치할 때의 파울 명칭과 수신호. 바로 오버네트죠. 오버네트. 오버네트. 네, 오버네트의 수신호 뭘까요? 네, 네트 위로 손을 이렇게 평행하게 올리는 거죠. 한 손을 네트 위로 평행하게 올리는 거. 24점 상황에서 6인제 경기를 기준으로 25점 경기죠. 근데 24점 상황에서 1점만 획득하면 어느 팀이 이기는 상황에 말하는 그 점수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팀이 이기는 상황, 바로 매치 포인트입니다. 매치 포인트. 근데 그 세트가 이기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세트 포인트라고 합니다. 다시 팀이 이기는 상황의 그 마지막 점수를 매치 포인트, 그 세트가 끝나는 점수를 세트 포인트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6인제 경기는 25점 경기인데 9인제 경기는 몇 점인가요? 바로 21점입니다. 21점. 네, 17번 봅시다. 서브를 시작해서 어느 쪽 팀이 1점을 획득할 때까지 공의 흐름을 바로 무엇일까요? 이걸 랠리라고 합니다. 랠리. 이 랠리에서 이겼을 때 점수를 얻는 득점제는 바로 랠리 포인트제라고 합니다. 랠리 포인트. 터치아웃일 때 터치아웃일 때 뭘까요? 바로 터치아웃일 때는 손으로 한쪽 손바닥을 수직으로 올린 상태에서 다른 손바닥으로 비비는 동작 혹은 위로 올리는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선심은 깃발을 잡고 다른 쪽 손바닥으로 깃발의 윗부분에 대면 되죠. 네, 호날두의 무회전 킥과 같이 회전 없이 흔들림이 심해 수비수들이 받기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서브가 바로 플로터 서브죠. 플로터 서브. 서브할 때 몇 초? 이건 너무 쉽죠? 바로 8초입니다. 이때 수신호는 팔을 만들면 되겠어요. 왼손으로 5개 손가락을 쫙 펴고 오른손으로는 3개 손가락을 펴서 팔을 만들면 됩니다. 네, 이렇게 20개 꼭 알아야 할 배구 퀴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뭐냐면 창의인 성다지기라고 해서 배구와 같이 단체 경기에서 동료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존경하다. 배구 경기에서 동료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고요. 배구 수업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인성적 가치와 연관해서 한번 서술해 보시고요. 배구를 배워야 되는 이유 3가지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과제입니다. 과제. 나중에 등교 계약 이후에 이 내용들을 한번 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잘 채워야만 수행평가를 잘 맞을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배구 공과, 실제 배구 공과 배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당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시 봐요.